군필자라면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는 말이 익숙할 거예요. 역사적으로 외세의 침략을 끊임없이 받아온 나라이자 현재도 분단국가이면서 휴전국가라는 것을 고려하면 나라를 지키는 국방이 신성시되어야 하는 건 당연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헌법 제5조 2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에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라는 문구를 통해 국방의 의무를 신성시하고 있어요. 일정 형량 이상을 받은 범죄자를 신성한 의무에서 배제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모두 국방의 의무가 신성하지 않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진짜로 신성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고위공직자의 병역 면제 비율이 일반인과 비교하여 33배나 높고 고위공직자 자녀의 면제 비율도 15배나 높다거나 재벌가 남성 3명 중 1명이 병역 면제를 받았다는 이야기처럼요. 게다가 유명한 스타가 병역 의무를 피해 외국으로 도망친 사례나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치아를 뽑았다는 이야기, 예능에서 힘자랑하던 스타들이 신검만 받으면 공익으로 빠지는 이야기 등 신성한 의무를 기피하려 시도한 사례는 수도 없이 많아요. 차라리 이런 사례는 군대를 피하고 싶은 개인의 일탈이라고 치더라도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신성하지 않은 것으로 치부한 사례도 있어요. 2002년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축구팀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자 정치인들은 월드컵에서 16강 이상의 성적을 거두면 병역 특례를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을 바꿨어요. 이때 10명의 축구 선수가 혜택을 입었죠. 2006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도 우리나라가 4강에 오르자 정치인들은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4위 이상의 성적을 거두면 병역 특례를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을 바꿔 11명의 선수가 혜택을 받아요. 웃긴 건 이 제도가 2007년에 바로 삭제됐다는 거예요. 그 당시 여론이 좋지 못해서 삭제되었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특정 선수들에게 족집게 혜택을 주게 된 셈이죠. 당시의 신문 기사는 선수들이 받았던 병역 특례를 특혜, 면제, 혜택, 보상, 당근, 보너스 등으로 표현했어요. 신성하다는 국방의 의무가 사실은 신성하지 않고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해야 한다는 것을 정치인과 언론이 인정하고 있는 셈이에요.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BTS의 병역 문제 이슈도 거대한 BTS의 팬덤을 의식한 정치인들에 의해서 공론화됐어요. 병역 특례 제도에는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이 있지만 오늘은 예술체육요원 이야기만 다뤄볼게요. 모든 이야기를 한 번에 다루기가 어렵기도 하고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다른 제도와는 다르게 사실상 면제와 같은 혜택을 주고 있고 혜택을 받는 사람도 매우 극소수거든요.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2018년에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어요.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야구대표팀의 선발에 병역특례 문제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거든요. 이때 마침 BTS가 빌보드 1위를 달성하며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었고 BTS의 병역특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어요.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이슈화하면서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 병역특례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주장이 대립하게 된 거예요. 이 논쟁은 2022년 12월 13일 방탄소년단 멤버 진이 입대하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들다가 2023년 4월 18일 제이홉이 이어서 입대하고 올해 말까지 BTS 멤버 전원이 군대에 입대할 것이라는 BTS의 소속사 하이브의 계획이 발표되면서 완전히 사그라져요. 하지만 논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밝혀진 현행 제도의 많은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죠. BTS를 병역 특례 대상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측의 주장을 살펴보면 BTS는 한류 확산과 국가 브랜드 및 이미지 제고에 있어 국위 선양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1년에 약 5조 원이 넘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군 복무로 활동에 제약이 생기게 되면 결과적으로 국익에 손해가 되며 다른 장르는 병역 특례에 포함하면서 대중예술 분야는 제외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BTS의 병역 특례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반면 이를 반박하는 측은 경제적 가치로 병역 특례를 주게 된다면 외화를 벌어들이는 기업의 CEO나 재벌 2세의 병역 특례도 합리화될 수 있고 대중음악 이외에도 영화, 비보이, e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제도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것이며 대중예술은 올림픽, 콩쿠르 등과 같이 공신력과 대표성이 있는 지표가 없어 객관적인 편입 기준을 설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해요. 또 연예인은 사익을 추구하는 활동을 하며 부와 명예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역 특례까지 주게 된다면 일반 국민들의 박탈감을 조장할 것이라고 주장하죠. 양측의 주장을 살펴보면 문제의 핵심은 공정성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공정성 문제는 현행 병역법의 모호함에서 발생하죠. 우리나라 병역법의 예술체육요원 특례 제도는 1973년에 제정됐어요. 이 당시에 대한민국은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병역 대상 인구도 늘어났는데 모든 대상 인구를 현역병으로 흡수할 수 없었던 정부는 대체 복무 제도를 만들게 돼요.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는 병역 의무의 형평성과 공정성 추구를 통해 사회정의 및 사회통합을 실현한다는 목적이 있었죠. 이러한 이유로 현역으로 흡수되지 못한 잉여 병역 자원을 현역 이외의 분야에 동원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대체 복무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또 경제 발전과 근대화가 목표였던 당시의 정부는 대체 복무 제도를 통해 고급 노동력을 값싼 가격으로 시장에 공급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대체 복무 제도는 주로 많이 배운 사람들의 전문 기술을 국가에 헌납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요. 석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들을 산업체로 파견해서 경제 발전을 촉진하거나 근무 기피 지역에 대체 복무 중인 의사를 파견해서 지역 의료를 맡기는 방식 등이죠. 게다가 남북 대치와 냉전 속에서 정부는 민족주의와 세계화의 가치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했는데 예술과 체육이 가장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었어요. 스포츠를 통해 민족주의를 강조하고 예술을 통해 한국을 세계에 알릴 수 있다는 것이었죠. 정리하자면 잉여 병력 자원의 증가로 인한 대체 복무 제도
특수제도의 탄생, 국가적 고급 노동력 활용, 민족주의와 세계화의 도구로서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생겨난 거예요. 이러한 배경에서 병역법은 예술체육요원을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체육 분야의 업무에 공모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했어요. 나라의 권위나 위세를 널리 떨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진 국위선양이라는 단어가 법이 제정된 시대의 상황을 내포하고 있어요. 특례 자격부여 요건에도 입법 당시 시각이 녹아들어 있어요. 법 제정 이후 여러 차례 범위가 축소되었지만 현재 클래식 음악은 26개의 국제 콩쿠르, 무용은 5개의 국제 콩쿠르, 국악은 5개의 국내 경연대회 입상으로 자격 범위를 한정했어요. 체육 부분은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이 포함돼요.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특례 범위를 클래식 음악이나 발레, 스포츠로 한정한 것에 있는데 포함된 대상을 보면 모두 서양의 예술이나 스포츠 종목이에요. 외국에서 한국의 이름을 알리고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종목이었던 거죠. 게다가 국악의 경우에도 88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한국적인 예술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던 이유가 있었고요. 입법 당시 당연했던 가치들이 시대가 변하면서 흔들리기 시작해요. 특히 국위선양이라는 단어가 논란이 되는데 나라의 권위나 위세를 뜻하는 국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널리 떨치게 한다는 선양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가치 판단이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된 대한민국에서 국위선양이 의미가 있는가, 국위선양이 아니라 개인의 목표 달성을 위해 이뤄낸 성과가 아닌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도 생기고요. 특례 범위 설정에서도 공정성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해요. 법에는 예술을 순수예술과 대중예술로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어떤 예술 장르 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대중음악을 포함했을 경우 또 다른 분야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죠. 게다가 어떤 기준으로 특례 대상을 선정할 건지도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빌보드 차트를 기준으로 할 경우 팬들의 화력으로 앨범을 대량 구매하거나 혹은 소속사에서 병역 특례를 목적으로 대량 매입하는 경우에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러한 문제는 기존의 특례 대상에 포함된 분야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현재 제도 안에서는 세계적인 국제대회만 인정하는 클래식 음악과 무용에 비하여 내국인끼리만 경쟁하는 국악이 특례를 받기 매우 쉽고, 남녀가 동시에 경쟁하는 음악 분야에 비하여 남자와 여자를 따로 심사하는 무용이 특례를 인정받기 쉽죠. 그리고 음악과 스포츠 모두 인기 종목이 비인기 종목보다 유리해요. 인구 감소에 따른 문제도 무시할 수 없어요. 국가 통계 포털에 따르면 군대 가용 자원은 현재 약 25만 명이지만 2065년도에는 약 15만 명으로 줄어든다고 해요. 지금도 과거에 비하여 줄어든 군 병력으로 과거에는 면제 대상이었던 인력 상당수가 현역병으로 배치되고 있고 통폐합되는 부대도 생겨나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군 가용 병력이 넘쳐나던 시대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1973년 제정된 예술체육요원 특례 제도는 올해로 50년이 됐어요. 그동안 대한민국은 세계적 빈국에서 경제대국이자 문화강국으로 성장했어요. 국가가 성장하던 시기에는 문화적 업적을 수치화해서 경제적 가치를 계산하는 것이 중요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에는 경제적 가치보다 공정의 가치가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한 병역 특례의 범위를 확장한다면 병역 의무 대상자와 병역 특례 대상자 간 차별이 더욱 커질 수 있고, 근본적으로 신성한 병역의 의무라는 가치를 훼손시켜 입대할 수밖에 없었던 평범한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어요. 이제 한국에만 존재하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제도인 병역 특례 제도에 대해 다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는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오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두뇌질주의 지우였습니다.